찬란한 철기 문화를 꽃피웠던 금관가야의 중심지 김해. 뿐만 아니라 김수로 왕과 허황우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도 유명한 곳이죠. 김해는 도시 전체가 역사 교과서라고 불릴 만큼 곳곳에 유적지가 많다고 합니다. 2000년 전 가야 역사와 문화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우리 고장 역사 탐방 경남 어디까지 가봤니? 김해편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고고! 김해 역사 문화 탐방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국립김해박물관입니다. 제가 사실은 국립김해박물관은 처음이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우리 김원주 선생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곳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그 전에 이 김해 박물관이 모양이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아주 큰데 운동장 같기도 하고, 네. 스타디움처럼. 네, 스타디움처럼. 선생님 혹시 여기 모양에도 숨은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야라 그러면 또 그렇죠. 철이 많이 났다, 쇠가 많이 났다. 그 쇠를 바탕으로 한 생산력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활발하게 이제 뭐 무기 전쟁 수출도 하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 쇠를 만드는 용광로 모양으로 크게 이제 이렇게 둘러싸. 야, 이 외관에서부터 그 가야 문화의 그 철기, 그 시대를 벌써부터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고요. 네. 어떤 그 지역을 상징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꽤 됩니다. 지역마다 갈 때마다. 네. 그래서 박물관이나 전시시설이나 이런 데 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무엇을 닮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그 지역의 특성을 알아보는 어떤 그 단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용광로 같은 외관을 보니까 더욱더 빨리 들어가서 그 내부를 보고 싶은데요. 네. 함께 가보실까요? 여러분들 가보시죠. 국립김해박물관은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 전시하기 위한 고고학 중심의 박물관이자 우리나라 대표 가야사 특화 박물관이라고 하는데요. 전시실에는 가야의 철기 문화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과정과 가야의 다양한 유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거는 그 완성품을 가공하기 직전 단계에 덩어리로 되어 있는 쇠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가공을 하면은 뭐 도끼라든지 이런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격을 갖추었으니까 이게 어떤 가치의 척도가 되는 어떤 지금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화폐. 화폐 역할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그래가지고 그 재화를 자랑하는 경우에는 무덤에 이런 걸 100장 넘게 깔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면에서 가야가 철의 생산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했다는 것은 당시 국제사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가야, 신라, 고구려, 백제 이런 사회에서 또는 이런 관계에서 가야가 높은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을 보니 가야가 왜 철의 나라라고 불렸는지 실감이 났는데요. 유물을 통해서 가야가 철을 생산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재련하는 기술까지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찻잔의 받침? 받침? 네, 아니면 뚜껑 같은데요? 뚜껑. 네, 저거는 거울입니다. 거울이에요? 네. 지금으로 치면 고급 수입품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교류가 왕성하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네, 선생님 그러면 이 청동 거울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하만의 미늘쇠, 미늘쇠랑 같은 기능을 하는 거네요. 성격상 같다고 볼 수 있죠. 조금 더 시간 여행을 해서 청동기 시대의 흔적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바로 김해 유라에 있는 유라유적공원인데요. 도심 개발을 하던 중 발견된 청동기 유적지와 유물을 이렇게 공원을 조성해 전시했다고 합니다. 도심 속에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역사공원이죠. 두 번째로 찾아온 곳은 바로 유라유적 전시관입니다. 이곳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타임머신 타고 청동기 시대로 맞나요? 맞습니다. 맞나요? 청동기 시대. 제가 보니까는 학교 다닐 때 책에서 본 모습도 보이고 요거는 크기를 보니까는 고인돌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김해 유라유적지에서 발견된 고인돌은
A지구와 B지구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고인돌과 함께 발견된 유물이 약 460여 점으로 그 종류도 청동검, 청동갑, 청동수저 등 다양하다고 합니다. 고인돌은 당시 지배층의 권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지라고 하니 이 일대를 배경으로 했던 청동기 시대의 삶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전시관에서 모형을 봤지만은 이제 현장에서 실물을 우리가 바로 옆에서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 선생님, 예. 이거 실물 맞아요? 예. 와, 그 진짜 보통 크기도 어마어마했을 것 같고. 맞습니다. 네. 보통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들이 고인돌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어떤 그런 거하고 이 현실에서 보는 실물하고는 굉장히 그 느낌이 다릅니다. 네. 그 위에 덮개돌, 그 밑에 이제 청개 돌, 그 돌을 쌓고 돌 쌓기 전에 제일 안에 전 돌로 된 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학생들과 한 번씩 이제 견학을 오면은 이제 이 뭐랄까 용기 있는 학생은 저기 스스로 들어가 보기도 하고,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무섭다고 이렇게 슬슬 피하기도 하고 그러는 여기가 이제 아주 현장 실습, 현장 교육, 현장 체험하기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와 합니다. 진짜 와 예. 할 것 같아요. 와, 여기 이제 사람을 예. 안치하고 이렇게 음. 앞서서 그 전시관에서 봤던 그 예, 형태 예. 그대로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고인돌 하면 지배층, 예, 그 예. 리더, 예. 의 고인돌은 많이 본 것 같은데 예. 좀 이렇게 우리 일반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예. 사람들이 묻힌 그런 고인돌은 없는지 좀 궁금해요. 일반 사람이거나 아니면 수장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고인돌을 쓸 수 없었을까? 이게 궁금하다. 네네. 아, 저도 궁금한데요. 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옮겨가 보겠습니다. 저의 궁금증과 선생님의 궁금증,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러 갑니다. 고인돌, 과연 일반 사람들도 쓸 수 있었을까? 두둥! 공원 내 자리한 유적지 중에 고인돌이라고 하기엔 조금 크기가 작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과연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줄 열쇠가 될까요? 이곳의 무덤인 고인돌의 모습은요, 앞서서 보셨던 모습이랑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예, 예. 선생님, 예. 이곳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조그마한 이제 늘은 관은 조그마한데 저기처럼 이렇게 층층이 쌓고 그 위에 조금 큰 고인돌을 얹은 경우도 있고, 보통 사람 크기만큼 돌로 늘을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관 정도 크기, 그리고 깊이도 없어요. 네. 뚜껑도 날아가고 없어요. 또는 이제 뚜껑만 조금 남아 있거나 아니면은 어른을 만약에 묻었다면 접어가지고 묻었다든지 아니면은 어린애 그 자체를 묻었던 것처럼 이렇게 조그만 진짜 광주리만 아니로 조그만 어떤 그런 고인돌도 있습니다. 고인돌 하부구조. 이렇게 여기에서는 다양한 하부구조를 갖추는 고인돌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걸로 미루어 봤을 때 우리가 교과서로만 배우고 사진으로 이렇게 큰 어떤 덮개돌 이런 것만 생각했을 때는 권력자만 묻혔다 이렇게 은연중에 착각하기 쉬운데 여러분들 실물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았다. 일반인도 묻힐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 한 지역에 거대한 무리를 이루고 지금으로 그냥 말하자면 공동묘지, 여기는 죽은 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이루어졌던 어떤 그런 거를 바로 여기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정말 진짜 이 공원을 그냥 겉으로만 봤을 때는 정말 아름다운 공원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안에 정말 중요한 문화유산이 다 여기 있었네요. 소중한 역사 현장의 체험장입니다. 그렇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니고 하나만 딱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네. 어디에서 말씀을 드려야 요 바로 될까요? 건너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네.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생생한 역사 체험 현장에서 짧게 이야기를 끝낼 수 없겠죠? 다음은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궁금한데요. 언뜻 봐서도 뭔가 궁금해 보이는 이곳 무엇일까요? 근데 선생님 제가 듣기로 이 고인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고인돌이 아니라 예. 지역에 따라서 이 지배층을 표현하는 예. 그 방법이나 모습이 좀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권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식이 달랐던 거죠. 이 경상도의 방식은 바로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고인돌, 그러니까 한 무덤을 모셨을 때 고인돌을 이제 듣고 했을 때 그 바깥에다가 바위를 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네. 바위라고도 할 수 있는 걸 촘촘하게 박아가지고 영역 표시를 합니다. 1990년대에 경남에서 가장 큰 고인돌이 창원 덕천리에서 발굴이 됐어요. 그때 그 고인돌이 갖고 있던 영역은 축구장 크기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땅의 크기로 권력을 나타냈다면은
전라도에서는 어떻게 나타냈느냐. 고인돌 안에 사람을 묻고 그 다음에 같이 그거에 깨목걸이 부장품 이제 묻는데 그 부장품을 얼마나 귀하고 화려한 걸 묻느냐. 귀하고 화려한 거를 얼마나 많이 묻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전라도 쪽에서는 그 사람이 평소에 가졌던 권력의 크기를 나타냈던 거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지난번 창녕편에서 네. 선생님께서 이 고인돌이 가장 많은 곳이 한반도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요? 독특한 거성 문화가 당시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한반도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세력이 한반도에 일찌감치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디하고도 비교되는 뚜렷한 주체가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 고인돌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 아주 쏙쏙들이 알게 되는 아주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자, 이번에는 김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마을이 아닐까 싶어요. 그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뒤에 있는 이 노란 바람개비가 이곳이 어디인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김해하면 빠질 수 없는 마을이죠. 바로 봉하마을에 왔는데요, 선생님. 네, 이 봉하마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예. 이렇게 찾아오면은 옆에 뭐 화포천도 있고 묘역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두루두루 한번 둘러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게 있거나 없거나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친구들도 이곳 봉하마을에 와서 화포천도 걸어보고요. 자전거도 타고 또 여기에 산도 있으니까 산도 한번 이렇게 올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철기를 바탕으로 꽃피운 찬란한 가야 문화와 김수로 왕과 허황옥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었던 김해에서의 역사 문화 탐방,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도 정말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아쉽지만 김해에서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경남의 또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2000년 역사를 가진 가야 왕국의 중심지, 도시 전체에 살아 숨쉬는 가야 유적. 찬란했던 과거와 역동적인 현재가 공존하는 김해의 이야기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